안녕하세요. 이지은 코치입니다. 오늘은 행복한데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하는 얘기 정말 근간이 되는 중요한 얘기니까 명심하고 들으셨다가 아이들 지도할 때 마음으로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하게 만드는 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공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는 재미없는 것, 공부는 어려운 것,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공부는 재미없고 지루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 공부를 좋아하도록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숨어있는 그 씨앗 속의 잠재력을 우리가 발현시켜만 주면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즐겁게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공부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왜냐면 알아가는 것 자체가 재밌는데 그 재미를 굳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그냥 시험 점수 잘 맞는 거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는 것만 공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공부는 우린 항상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즐겁게 배워갈 때 모두 공부라고 생각해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막 학구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술 마시고 그냥 이렇게 친구들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인데 저희 남편은 특히 책을 아주 안 읽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독서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한테 어렸을 때부터 책 읽으라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고집도 세고 기질이 좀 강한 편이었기 때문에 책이랑 완전 원수가 돼가지고 책을 아예 안 보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책을 봐도 잘 읽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요. 근데 요즘 저희 남편이 산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주조학 개론. 이거 공부해야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이거 완전 공부거든요? 이거 무슨 에세이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읽는 재미가 이건 진짜 이 술에 대한 진짜 찐 애정이 있지 않으면 읽을 수 없는 이런 책. 이런 주조학 개론 책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공부인 거거든요. 자기 관심사에 맞게 진짜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어렵고 재미없어 보이는 책도 본다는 거예요. 이 책은 심지어 자격 검정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거 공부하는 거 보고 본인은 공부라고 생각 안 하겠죠. 본인은 이제 자기의 여가 시간에 즐겁게 이제 논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공부인데 저 같은 경우 요즘에 가장 최근에 산 책이 뭔가 제가 봤거든요. 저는 바로 엊그제 이 책을 샀습니다.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장. 제가 요즘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이런 거가 너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책을 사서 보고 싶은 거죠.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썸네일과 제목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내 영상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이런 게 공부죠. 내가 요즘에 이거에 너무 관심 있어요. 관심 있고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유튜브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하고 있고 실은 공부는 재밌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를 알아가면서 즐겁게 내 돈 내고 내 시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공부인 거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한다. 공부는 재미없는 거다. 공부는 억지로 하는 거다. 이런 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지도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런 공부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공부라는 것에 우리가 이미 너무 압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우리한테는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떠오르는 감정도 많고 이게 내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이미 잘못된 신념이 몸에 깊이 배어 있는 거죠. 왜 이런 게 배어 있느냐면 어렸을 때 공부에 관한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공부 때문에 혼나고 공부 때문에 무시당하고 공부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아온 그 기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나도 모르게 공부는 감당하기 되게 어렵고 공부 생각만 해도 두렵고 버겁고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하는 그런 이제 복잡한 그런 큰 어떤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이미 공부에 압도돼 있으면 지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저기 뭔가 있어요. 저기 멀리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를테면 이게 멀리에서 이게 보여요. 멀리 이게 있어. 저게 뭐지? 근데 막 뾰족뾰족해요. 뾰족뾰족해. 이런 거에 대한 상처, 내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위험하다, 날카롭다, 저거 만지면 다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걸 다루기가 어려워지죠. 저거 도대체 어떻게 할까? 집게가 필요한 걸까?
아니면 멀리서 뭐 어떻게 공격을 해볼까? 피해갈까? 이러면서 이거에 대한 벌써 감당하기 어려운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에 대한 아무런 상처도 없고 그런 편견이 없으면 그냥 만져보고 뭐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쉽게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공부가 커다란 태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에게, 부모에게 이미 공부가 너무 커다란 태산처럼 느껴져가지고 아이에게 편하고 지혜롭게 지도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면 이제 공부 자체를 지도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데, 이를테면 수학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수학 숙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 방에서 이제 수학 숙제를 하겠다고 펴놓고 낑낑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내 안에서 너무 불편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저거 어려운데 저거 어떻게 하지? 내가 도와줄까? 말까? 난 도와주다가 내가 막 화를 내버리면 어떻게 하지? 벌써 도와주기도 전부터 내가 이렇게 막 화가 나서 미치겠는데, 저 낑낑거리고 한숨 쉬는 거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내가 저걸 가르쳐 주겠다고 달라붙었다가 애 더 상처 주고 더 망치는 거 아니야? 수학 더 싫어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내가 아이 상처 주는 거 아닐까? 아이가 오히려 공부에서 더 멀어지면 어쩌지? 이러면서 이 태산 같은 공부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숙제를 지도해 주는 걸 회피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그냥 옆에 딱 앉아가지고 이거 지금 뭐 2자릿수 더하기 하고 있구나. 그래 엄마도 이거 좀 쉽지 않았어. 그래 어디 엄마랑 같이 한번 보자. 이렇게 툭 들어가서 가볍게 해줄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 기다려줄 수도 있고, 여튼 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지도가 있는데, 그거를 멀리서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공부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멀리서 보다가 모르겠다, 어떻게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면 그냥 내가 괜히 그러느니 그냥 냅두지 이러면서 멀리서 포기해버리고 회피해버리고 이렇게 하고 그냥 그 상태를 또 넘어가요. 좋은 타이밍을 또 지나가고 그렇게 쌓이다가 나중에는 우리 아이는 공부에 소질이 없나 봐, 우리 아이는 나 닮아서 공부를 못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가 아직 어린데 아이가 뭘 뭐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미리 예체능으로 진로를 바꿔버리는 분도 계세요. 아이는 아직 무슨 발레 할 마음이 없는데 일단 발레를 막 가르쳐. 너는 공부 못하니까 넌 발레 해, 뭐래도 배워 이러면서 미리 예체능으로 아이의 진로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아직 어리고 잠재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길을 너무 말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고 싶어 하면 당연히 해줘야겠지만 좀 많은 기회들을 주고 엄마가 지도를 해줘야 되는 나이인데도 너무 빨리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 부모님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그 공부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 올라오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확 쏟아 부어버리시는 분 계세요. 그냥 그 공부에 대한 그 집착을 아이한테 그냥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이제 수학 숙제를 저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거 부대끼는 걸 가서 그 감정을 다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너는 이게 뭐라고 이걸 숙제를 못하냐? 2자릿수 덧셈도 못해? 네가 지금 몇 학년인데 아직까지 이걸 못하면 어떡해? 너가 바보야! 막 이러면서 사회에서 재구실 하겠어? 너 굶어 죽고 싶어? 이러면서 본인의 두려움과 분노까지 다 쏟아내는 거죠. 이제 그러면 아이가 공부랑 더 멀어지고 자신감이 더 없어지고 더 이제 또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이 공부라는 것 자체에 너무 압도가 돼 있으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어떤 지도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속도로 나가야 되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렇게 아이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면 본인의 감정이 너무 끌어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좀 가볍게 볼 수 있어야 아이의 공부도 다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가볍게 볼 수 있어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아이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공부에 걸려 있으면 지켜볼 수가 없어요. 내가 속이 들끓기 때문에. 그래서 회피를 하든지 그 상태를 가서 그냥 막 쏟아내버리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는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느긋하게 지켜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켜보지는 못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니까 얘가 지금 이 과목에 관해서는 뭐 과외가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약간 동기부여도 받으면서 그런 경험이 필요하겠구나, 학원은 이런 학원이 필요하겠구나, 저런 학원이 낫겠다, 아니면 그냥 내가 데리고 그냥 재밌게 이것 뭐
동화책이나 만화책 같은 거 보면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일단 흥미부터 좀 끌어올리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필요한 지도를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가볍지 않으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건 저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조급하고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막 화가 나고 그러면은 아이를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떠오르는 대로 막 쏟아내든지 달달달달 떨면서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단 엄마가 좀 느긋하게 가볍게 공부 내가 다룰 수 있어. 아이 공부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지켜볼 수 있으면 적절한 타이밍에 지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숙제를 안 해가려고 할 때 숙제 안 해가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때 막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애가 숙제를 안 해갈 때는 숙제 안 해가면 조금 수업 시간이 불편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괜찮을까? 이 정도로만 살짝 언지를 줬다가 가서 일단 선생님한테 혼나고 오든지 뭐 그런 일이 겪고 왔을 때 그때 애가 납득을 할 만한 그런 시간에 그때 그래도 조금 귀찮아도 숙제를 할 걸 그랬다 그치?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훨씬 납득을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때 아이가 싫어 이렇게 말했어도 받아들이는 느낌이 아이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이 혼나기도 전에 엄마한테 잔소리 듣는 거랑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이런 맥락이 애가 생겼을 때 이렇게 지도를 해야 좋잖아요. 공부도 그 아이한테 어떤 지도를 하기 딱 좋은 타이밍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쯤 이 말을 하면 아이한테 들어가겠다 싶을 때 그 말을 딱 해야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잔소리 막 쏟아붓고, 감정 쏟아붓고 하면은 엄마 말이 계속 잔소리가 되고, 그냥 화내는 엄마, 날 미워하는 엄마 이렇게 돼가지고 관계만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느긋하게 지켜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부가 좀 가벼워야 또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공부가 너무 나한테 무겁고 힘들면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게 돼요. 오늘 성적, 오늘 받아온 받아쓰기 성적, 한 문제 틀렸고 두 문제 틀렸고 이건 왜 틀렸니? 막 이런 걸 더 집착하게 되고 아이가 조금씩 일어나가는 걸 계속 이어나가면 결과적으로 더 좋아지겠다. 멀리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성적에 너무 집착하면 아이한테 너무 조급하게 닥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공부에 좀 가벼워야만 또 아이와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아이한테 상담도 해줄 수 있습니다. 엄마가 너무 만약에 공부에 걸려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엄마랑 공부 얘기를 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왜냐면 엄마 공부에 관해서는 우리 엄마는 화를 너무 많이 내. 너무 나를 걱정을 해. 엄마가 막 감정이 요동을 쳐. 그러면 공부에 대한 얘기를 엄마한테 하고 싶지가 않죠. 맨날 말해봤자 잔소리만 들을 텐데. 근데 만약에 엄마가 좀 공부에 대해서 가볍고 관대하고 좀 느긋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면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상담을 요청하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꺼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진짜 공부는 왜 해야 될까? 이런 거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한테 동기부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걔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걸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입에다가 억지로 쑤셔 넣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납득하고 깨닫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가져갈 수 있게 은근하게 깔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가진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지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입에 쳐넣으려고 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이렇게 물러나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겠죠. 내가 깨달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야, 엄마가 가르쳐준 거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엄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 냈다고 생각할 수 있게 이렇게 판을 깔아주고 도와주는 거. 저는 그거 되게 여우같이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싶은 부모라면 그 부모가 먼저 공부라는 것을 이미 넘어선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부모가 공부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공부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 아니면 공부 떠올리기만 해도 분하고 억울한 감정 불러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직 공부에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지혜롭게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너무 가르치고 싶은데 내가 아이 공부를 감당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자기가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공부란 어떤 것인가? 나는 유년 시절에 어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가?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공부란 뭐라고 가르쳐 줬는가? 나는 어떻게 지도를 받았을까? 나는 시험 성적표를 가져갔을 때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보여줬지? 내가 보여주면 엄마, 아빠는 어떤 표정을 지었지? 나는 공부할 때 무슨 마음으로 공부했지? 이런 거 좀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서 아, 내가 이래서 공부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버겁 아이한테 가르치는 게 쉽지 않구나. 내가 공부에 대한 그런 신념, 이런 잘못된 신념들이 있구나. 아, 공부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공부는 억지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공부 못하면 무시받는다고 생각하는구나. 공부 못하면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신념이 있으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굶어 죽는데 내 생사가 걸렸는데 어떻게 이거에 가볍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공부 못해도 무시 안 받아요. 공부 못해도 자존감 있고 배짱 있는 사람은 절대 무시 못합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공부 못해도. 공부 못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공부 잘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공부 못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요. 공부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재밌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실수해도 됩니다. 문제 틀려도 됩니다. 실수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더 사람 실수하게 만듭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아, 아는 문제인데 이거 잘못했구나. 실수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아, 이 부분 몰랐구나. 아, 이 부분 공부하면 되겠다. 실수는 다 뭔가를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실수해서 알게 됐다. 오히려 좋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루틴 만들기, 독서 습관 만들기,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 이전에 가장 바탕으로 깔아야 되는 건 부모의 공부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부터 하셔야 그 외에 디테일한 방법들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 완전히 다른 효과를 발휘할 거예요. 뭐 못할 수도 있지. 잘하면 좋지. 아직 배우지 못한 것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는 거 얼마나 에너지가 다르겠어요. 아이가 그 에너지 다 압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기반이 되는 부모님의 바뀐 공부 마인드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어떻게 방법적으로 다가가면 좋을지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행복한 육아 하시길 바랍니다.